네, 안녕하세요. 하루 종일 많은 세션 들어서 이제 힘드신데도 발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컨테이너 이미지 분석 및 모니터링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기에 앞서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제로원 AI의 AI 클라우드 팀에서 AI 클라우드 엔지니어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데브옵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분야를 보안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 취약점 분석 및 모니터링이라는 주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컨테이너 이미지 취약점 분석과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앞서 우선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그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무엇을 왜 해야 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발표의 주제인 취약점 관리는 보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최근에는 DevOps라는 단어에 보안적인 관점을 더한 DevSecOps라는 단어까지 만들었습니다. 요즘 너무 당연시되는 보안, 그 보안을 왜 챙겨야 되는지 우선 먼저 정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Identity Theft Resource Center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데이터 침해 건수가 2005년에 비해 2021년 10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고 올해인 2022년 또한 절반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조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사이버 공격 건수는 점점 증가함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컴퓨터 자원, 데이터, 서비스 안정성 등 다양한 형태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하여 보안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안을, 즉 우리의 자산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공급망 보안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공급망은 어떠한 서비스 혹은 물건의 재료 수급부터 최종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를 소프트웨어의 세상으로 끌고 들어온다면 공급망은 소프트웨어의 재료인 소스코드부터 코드를 관리하는 깃 레퍼지토리를 거쳐 빌드 툴을 통하여 빌드되고 빌드 결과물인 바이너리 혹은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하고 이를 배포하여 최종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급망 보안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여러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자산을 지켜내는 방법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표에서는 이 여러 위협들과 스스로를 지키는 여러 방법들 중 컨테이너 이미지 취약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컨테이너 이미지 취약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 취약점은 일단 말 그대로 컨테이너 이미지가 지니고 있는 취약점입니다. 그렇다면 컨테이너 이미지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느 부분에서 취약점을 지닐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컨테이너 이미지를 알아야 합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는 컴퓨팅 시스템에서 컨테이너를 생성할 수 있는 실행 코드와 해당 코드를 동작시키기 위한 파일들이 포함된 정적 파일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하여 컨테이너 이미지는 곧 실행 코드와 이를 동작시키기 위한 파일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일들에는 OS 패키지, 프로그래밍 언어 패키지, 설정 파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성 요소들에 있는 취약점들이 모여 컨테이너 이미지의 취약점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관리해야 할 컨테이너 이미지 취약점은 컨테이너 이미지 속에 있는 OS 패키지, 프로그래밍 언어 패키지, 설정 파일 등의 구성 요소들에 존재하는 취약점의 모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컨테이너 이미지 취약점을 관리함을 통하여 아까 공급망 보안 설명 때 보았던 각 단계별로 있을 수 있는 위협들 중 소스 코드, 베이스 이미지, 설치된 패키지의 취약점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보안을 신경 써야 하는 이유도 컨테이너 이미지 취약점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까요? 잠깐 이전 화면 들어가 보면 분명 컨테이너 이미지 취약점 관리를 통해 위협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소스코드와 빌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이니까 이때에만 취약점을 파악하고 대처한다면 배포 이후에는 관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배포 이후에도 해당 컨테이너의 이미지 취약점들을 관리하고 추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해당 패키지들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취약점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현재 시점에 발견되고 공유된 취약점들에 대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약점들은 매일 발견되고 공유되며 업데이트됩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새로운 버전에서뿐만 아니라 과거 버전들에서도 계속하여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제는 괜찮았던 혹은 지금 확인해보니 괜찮다고 생각한 이미지가 갑자기 어느 순간 매우 위험한 이미지가 될지 모릅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작년에 정말 유명하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취약점 있죠? 바로 로그4제입니다. 이뿐 아니라 PPT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정말 최근에 터진 오픈SSL3에서 발견된 취약점도 현재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취약점들이 발견되고 공유되기 전날 혹은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안전하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컨테이너 이미지가 한순간에 아주 손쉽게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해커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이미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관리해야 할까를 보아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언제 컨테이너 이미지가 취약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는 한 언제나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혹여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어 취약점 관리를 중단하였다가도 다시 이미지를 사용하게 된다면 취약점 관리 또한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컨테이너 이미지 취약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왜, 그리고 언제 관리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어떻게 컨테이너 이미지 취약점을 관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컨테이너 이미지 취약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컨테이너 이미지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스캔해야 하며 이러한 행동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며 이를 추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더불어 이를 조금 더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픈소스 3가지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우선 컨테이너 이미지 스캔에 대한 트리비, 취약점 추적 및 관리에 대한 디펜던시 트랙,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약점 관리 자동화를 위한 AICQ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리비입니다. 트리비는 아쿠아 시큐리티사의 광범위한 보안 취약점 스캐너인 오픈소스로 앞서 컨테이너 이미지 취약점 스캐너로 설명드렸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파일 혹은 디렉토리, 길 레파지토리, 쿠버네티스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한 보안 취약점 스캔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해당 취약 스캔 결과로 OS 패키지 및 소프트웨어 의존성, 취약점, 잘못된 인프라이스 코드 설정, 비밀번호와 같이 유출되면 안 될 정보가 포함된 것 등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약점과 잘못된 인프라이스 코드는 그 자체로 보안적인 약점을 만들 수 있고 중요 정보를 포함한 경우 보안 관리 포인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탐지해야 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OS 패키지 및 소프트웨어 의존성은 무엇이며 옆에 SBOM이라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SBOM, 프로사원 소프트웨어 빌 오브 매테리얼스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실운영에 있어 사용되는 모든 구성 요소를 정리해 놓은 명세서입니다. 이를 컨테이너 이미지에 적용한다면 아까 살펴본 OS 패키지, 프로그래밍 언어 패키지 등을 목록화해 놓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미국 연방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하여 연방정부와 사업계약을 맺은 기업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SBOM 제출을 의무화하기도 하였습니다. SBOM 개념을 조금 더 구체화하여 정의해놓은 양식으로 SPDX, SWID 텍스트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 저희는 트리비, 디펜던시 트랙 등 여러 오픈소스에서 지원해주며 미국 국가통신정보청인 NTI에서도 인정하여 채택한 SBOM 형식 중 하나인 사이클론 DX 형식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리비와 사이클론 DX 형식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이에 대한 데모 시간에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리비 커맨드를 쳤을 때 나오는 화면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AWS, config, 파일 시스템, 이미지, 쿠버네티스 등 여러가지 분야에 대한 스캔을 지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비 이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도커 혹은 컨테이너 뒤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미지를 스캔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며 혹은 해당 이미지를 타르 파일로 익스포트한 파일 또한 인풋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대시 포맷 사이클론 DX라는 옵션이 있는데 해당 옵션을 통하여 스캔 결과로 사이클론 DX 포맷의 파일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한번 스캔해서 결과를 볼 건데 그에 대해서 먼저 한눈에 보기 쉽게 파이썬의 알파인 버전 이미지를 스캔을 해볼 것입니다. 현재 알파인 버전의 파이썬 이미지가 스캔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알파인 OS에 설치된 패키지를 나열되어 있고 총 37가지의 취약점이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면은 파이썬에 설치된 패키지의 취약점이 지금 현재 2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알파인 버전에는 조금 한눈에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알파인 버전을 사용했다 했는데 레이티스트 버전의 취약점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터미널을 끝까지 올려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취약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중 한 가지 취약점을 먼저 확인해서 보자면은 먼저 패키지 이름 그리고 CV 코드 그리고 그거 해당 취약점이 얼마나 심각한지 심각도 그리고 해당 취약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화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아래 URL 하나 있는데 그 URL을 크롬 창을 통해서 접속을 하여 보면은
아쿠아 시큐리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취약점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현재 화면에 보면은 9.8이라는 아주 심각한 심각도를 가지고 있고요. 해당 취약점이 어떤 패키지에서 존재하고 있는지 해당 패키지들 리스트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취약점 스캔하는 것을 한번 보았으니 이번에 사이클론 DX 형식으로 출력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옵션으로 대시 포맷 사이클론 DX를 줌으로써 사이클론 DX 형식으로 파일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금 화면을 보게 된다면 대비 안에 어떤 패키지가 몇 버전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뿐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당 패키지의 라이선스가 현재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위를 보면은 MIT 라이선스다와 같은 더 자세한 정보 또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스캔 결과를 파일로 출력하여서 상단 부분을 보면서 데모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파일 상단 부분을 보면 BOM 포맷이라고 해서 사이클론 DX 형식으로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으며 트리비를 이용하여 스캔을 하였고 해당 컨테이너 이미지 레이어 정보 또한 전부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그 외 여러가지 설치되어 있던 패키지 정보들이 나와 있게 되고요. 제 아래로 내리면은 아까 봤던 화면과 동일한 화면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트리비는 컨테이너 이미지 취약점과 구성 요소를 스캔하기 정말 좋은 오픈소스입니다. 하지만 스캔 시점을 기준으로 일회성 스캔 정보만 알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일 업데이트되는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오로지 트리비를 이용해서 알고 싶다면 매일 컨테이너 이미지를 직접 트리비 커맨드를 실행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불필요한 반복 작업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취약점을 추적하며 관리를 담당하는 디펜던시 트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디펜던시 트랙은 OWASP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구성 컴포넌트 분석 및 관리 오픈소스입니다. 입력 가스로 여러 형식을 봤지만 그중 저희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SBOM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디펜던시 트랙이 SBOM 생성자로부터 SBOM 형식의 파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SBOM 형식에는 컨테이너 이미지의 구성 요소들의 목록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설명했듯이 컨테이너 이미지 취약점은 컨테이너 이미지의 구성 요소들의 취약점의 모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SBOM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의 구성 요소 목록을 가지고 해당 구성 요소들의 취약점이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하게 된다면 이미지를 다시 스캔하지 않고도 최초 스캔 이후 발생한 컨테이너 이미지 취약점을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의 많은 서비스들에서는 하나의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한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적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밑바닥부터 스캔을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이미지의 구성 요소들을 사이클론 DX라는 SBOM 형식으로 저장해두고 해당 정보를 통해 취약점을 알아내게 된다면 밑바닥부터 스캔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컨테이너 이미지 취약점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매번 컨테이너 이미지에 저장된 여러 디렉토리들과 파일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지 않고 또 만약 코드 결과물이 바이너리라면 바이너리를 분석하지 않고도 취약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해당 과정을 통해 사람의 단순 반복 작업뿐 아니라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컴퓨터의 작업량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견되는 취약점은 최종 고객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였던 디펜던시 트랙에 대한 데모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출력한 것과 같이 파이썬 패키지를 이제 사이클론 DX 형식으로 출력을 하고 디펜던시 트랙의 메인 화면에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해당 디펜던시 트랙에서 관리하는 모든 취약점들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이제 떠있는 프로젝트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것이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파이썬의 레이티스트 버전을 이제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입력을 해주고, 여기 클래시파이어를 보면 저희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선택해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어플리케이션, 디바이스, 파일, 펌웨어, OS 등 여러가지 소프트웨어 형식을 전부 지원을 해줍니다. 그중 저희는 컨테이너를 선택해주고 생성해줍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를 들어가 보게 되면 아직 아무런 설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는 아무것도 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를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직접 입력을 해줄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아까 SVM 형식으로 파일을 출력했기 때문에 해당 파일을 업로드할 것입니다. 이제 업로드하고 분석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전에 먼저 새로 고침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해당 SVM에 적혀있던 구성 요소들의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만 더 기다려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된다면은 해당 구성 요소들이 트리 구조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이제 취약점 확인이 다 끝나는데요. 이제 해당 SVM 형식에 있던 구성 요소들의 취약점 모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컨테이너 이미지의 취약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취약점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공식 CV 관련 외부 링크가 이제 제공되고요. 그 외에 해당 취약점과 관련된 여러 레퍼런스 외부 링크들도 전부 제공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트리비를 통하여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이클론 DX 형식으로 스캔 결과를 출력하고 해당 결과를 디펜던시 트랙으로 넘겨 사람의 개입을 줄이고 컴퓨터 작업량 또한 줄이면서 해당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한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과정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미지를 생성할 때마다 직접 트리비 커맨드를 치고 해당 결과 파일을 디펜던시 트랙 웹페이지를 통하여 업로드해야 하며 버전 관리를 직접 해야 하는 많은 수고와 귀찮음이 들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제 제가 제작 중인 제로원 AI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이며 취약점 관리 자동화 오픈소스인 AICQ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ICQ는 특정 레퍼지토리를 이미지 레퍼지토리를 설정하게 된다면 해당 레퍼지토리에 이미지가 업로드 되었을 때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게 됩니다. 이후 감지한 이미지를 다운받아 트리비를 통하여 스캔을 하고 해당 결과 파일을 디펜던시 트랙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AICQ에 취약점을 요청하게 되면 AICQ는 다시 디펜던시 트랙으로 취약점을 요청하게 되고 그 결과를 조합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해주게 됩니다. 즉 사용자는 처음에 컨테이너 이미지 레퍼지토리만 설정해 둔다면 이후 손쉽게 해당 레퍼지토리에 푸시한 이미지의 취약점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해당 오픈소스는 이제 막 태어난 완전 신생 단계 프로젝트입니다. ECR, 하버 등 더 다양한 컨테이너 이미지 레퍼지토리 지원을 위해 나아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도커버밖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 커스텀 스캐너와 취약점 관리 소프트웨어 적용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으나 현재는 지정된 트리비와 디펜던시 트랙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여 개발 중이고 발전 중인 오픈소스인 만큼 많은 관심과 이슈, 컨트리뷰팅 및 풀 리퀘스트 부탁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레퍼지토리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AICQ 또한 데모 시간이 없으면 아쉬우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화면은 이제 AICQ의 메인 화면인데요. 여기서는 정말 간단하게 레퍼지토리의 목록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현재 어카운트 리스트에서 그 이미지 레지스트리의 이제 계정 정보를 관리하는 란인데요. 여기 일단 먼저 제 개인 계정을 등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새 계정을 등록하고 싶다면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타입을 선택을 하고 현재는 아직 도커버밖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지만 더 다양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정보들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닉네임 같은 경우에는 빈칸으로 남겨두게 된다면 그 레지스트리의 도메인 이름과 유저명을 조합하여서 자동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닉네임과 비밀번호와 같은 정보는 차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번 직접 레퍼지토리를 직접 등록하고 취약점을 관리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아까 등록해 두었었던 제 계정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전에 도커허브에 미리 스캔 이미지라는 레퍼지토리를 생성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레퍼지토리랑 이름을 동일하게 하여 이제 레퍼지토리를 등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레퍼지토리 설정해주고 난 다음에 클릭하고 모어 칸을 클릭한 다음 웹풍 URL이 나오게 되는데 해당 URL을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도커허브에 돌아가게 돼서 상단에 이제 웹훅
웹북이라는 란이 있는데요. 해당 란을 클릭해서 이제 웹북을 설정해 주게 됩니다. 이름은 자유롭게 설정해 주셔도 되고 웹북은 아까 복사해 두었던 URL을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dd를 눌러보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파이썬 레이티스트 버전의 이름과 태그만 바꿔서 한번 푸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한 태그는 파이썬이라는 태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웹북의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현재 지금 사이즈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2005 HTTP 스테이터스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로 다시 AICQ로 돌아와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된다면 태그에 파이썬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캔을 하고 이제 그 결과를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취약점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게 된다면 이제 취약점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면 태그를 클릭하고 해당 이미지에 대한 취약점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취약점들 또한 이제 외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픈소스와 함께 컨테이너 이미지 취약점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트리비를 통하여 컨테이너 이미지로부터 구성 요소들의 목록을 사이클론 DX 형식으로 출력하고 해당 결과 파일을 디펜던시 트랙에 입력으로 넣어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취약점과 비교하여 새로운 취약점을 점검하며 해당 과정의 AICQ를 통하여 최초 레퍼지터리 설정 이후 취약점을 가져오기 위한 별도의 큰 노력 없이 취약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취약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컨테이너 이미지 취약점 분석 및 모니터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윤명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